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연천군 민통산 밖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장소는 방역당국이 멧돼지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1차 울타리 바깥입니다. 환경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포천과 양주 등 완충 지역에서도 총기 포획을 허용했습니다. 이 지역에선 차단용 울타리 설치와 함께 대대적인 멧돼지 포획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정부 시의회 박순자 의원이 의정부 고속버스 터미널 노후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천군이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상대 빈곤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 빈곤율이 높다는 건 보통 이상의 생활 수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요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소식이 조금 뜸한가 싶었더니 또다시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양돈 농가에서 키우는 집돼지가 아니라 야생 멧돼지였다는 건데요. 환경부는 지난 27일 연천군 연천읍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를 정밀 검사한 결과 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폐사체가 발견된 장소는 민간인 출입 통제선 밖 약 3.5km 지점으로 방역당국이 멧돼지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1차 울타리 바깥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건 이번이 16번째인데요. 이들 폐사체들은 연천과 파주 등 경기 북부 지역 그리고 강원도 철원에서 발견됐습니다. 환경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완충 지역에 대한 총기 포획을 단계적으로 허용했습니다. 포천과 양주 등 완충 지역의 차단용 울타리 설치와 함께 대대적인 멧돼지 포획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여간 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의 독종입니다. 소기의 경일기식으로 지금 우선 해보라는 거예요. 우선 지금 시급한데 우선 해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천 지역, 포천이 뚫히면 다 뚫힌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 18일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야생 멧돼지 총기 사용과 관련해 완충 지역인 포천시의 입장을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포천시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총기 포획 허용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는데요. 결국 총기 포획이 가능해졌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24일 완충 지역에 대한 총기 포획을 28일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한 겁니다. 총기 포획이 가능한 지역은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완충 지역 5개 시군입니다. 늦게나마 정부가 이 특단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포획틀이나 이 포획틀 갖고는 멧돼지를 갖다가 잡는다라 포획한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총기 포획으로 놀란 멧돼지가 남쪽으로 도망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북쪽으로 몰아가는 방식으로 포획을 진행하고 인근 농가에 침입하지 않도록 울타리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포천시는 전문 포획단을 구성해 체계적인 포획 시스템을 갖출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소강 상태지만은 아시겠지만은 이 모든 지금 전염병 바이러스가 옮기는 거는 소강 상태가 아니다라고 이런 걸 떠나서 현재는 더 위험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야생 멧돼지 총기 포획 지역이 늘어난 만큼 가을 산행할 때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멧돼지 총기 포획이 진행 중인데요. 양주 가막산 인근 주민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양주시는 지난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가막산 일원을 중심으로 야생 멧돼지 총기 포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총기 포획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산 금지 등 유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야생 멧돼지에 대한 총기 포획까지 허용됐지만 멧돼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도심 주택가까지 어슬렁대고 있습니다.
부산에선 도심 한복판에 멧돼지 5마리가 출몰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경찰 추적을 피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뒤쫓아온 경찰 차량이 출입구를 봉쇄합니다. 돌진하는 멧돼지를 피한 경찰관이 총을 쏴 사살합니다. (28일) 새벽 4시 30분쯤 동래구 명륜동 주택가에 멧돼지 5마리가 출몰했습니다. 출몰한 멧돼지는 아파트 단지와 폐가 등을 활보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마취총으로 제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실탄 여러 발을 쏴 4마리를 사살했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멧돼지를 어미로 추정하고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푸식을 이제 엽사 2분하고 사냥개 4마리가 계속적으로 푸식을 하고 있고, 우리 경찰관도 마음산 일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최근 3년간 부산 지역 멧돼지 출몰 건수는 240건에 이르고 올해 9월까지에만 35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살된 멧돼지 사체는 동래구청에서 수거해 돼지열병 감염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의정부 고속버스 터미널의 노후 문제, 저희 뉴스에서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터미널 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의정부시의회에서도 나왔습니다. 의정부시의회 박순자 의원은 28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열악한 주변 환경 속에서 방치되고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의 변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정부 터미널 이용이 불편해 동서울이나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정부 고속버스 터미널은 건립된 지 올해로 30년이 넘었는데요. 연간 2,000명 가까운 승객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지만 박순자 의원의 말처럼 시설 노후 문제가 심각합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곳을 복합터미널로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밝혔지만 아쉽게도 개발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연천군이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상대 빈곤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수치가 높을수록 보통의 생활 수준을 누리지 못하는 인원이 많음을 의미합니다. 경기복지재단 조사 결과 연천군의 상대 빈곤율은 43.7%로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높았고 이어 가평과 안성, 여주, 양평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들 지역 모두 농촌 지역입니다. 반면 성남시나 오산시, 안양시 등 도시 지역은 상대 빈곤율이 농촌 지역보다 낮았습니다. 양주 옥정 신도시의 주민들을 위한 스포츠센터가 문을 엽니다. 양주시는 옥정 호수 스포츠센터가 오는 31일 개관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센터는 양주 스마트시티 복합센터 안에 위치하며 연면적 4,200여 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는데요. 성인 수영장뿐 아니라 어린이 전용 수영장, 헬스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춰 많은 시민이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지진 등 재난 상황이 닥칠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많이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경기도 전역에서 지진 대피 훈련을 실시합니다. 경기도는 2019 재난대응 안전훈련 기간을 맞아 30일 도 전역에 경보 사이렌이 울린다고 밝혔습니다. 경보 사이렌은 오후 2시 1분 30초부터 1분간 울릴 예정입니다. 도 관계자는 사이렌이 울리면 탁자나 책상 아래로 대피해 머리를 보호하고 이후 안내에 따라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바로 경기도가 운영하는 소비자 안전지킴인데요. 불법 어린이 제품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 현장에 최창순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파란 조끼를 입은 소비자 안전 지킴이들이 유아용품 판매장으로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 소비자 안전지킴이입니다. 사업주에게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제도와 기준, 처벌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이어 매장을 돌며 제품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핍니다. 현행법에 따라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반드시 KC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대상은 어린이용 섬유제품과 놀이기구, 가구 등 34개 품목. 영세 소상공인들이 관련 규정을 몰라 피해를 입거나 KC 마크가 없는 불법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활동을 해야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어떻게 구입해야 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출범한 경기도 소비자안전 지킴이단. 총 300명이 125개 팀으로 나눠 도내 어린이 제품 판매 업체 3,000곳을 대상으로 열흘 동안 홍보와 모니터링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안전에 대해서 더욱더 인지하시고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가셔서 홍보하시는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적극적 또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정말 민간과 관이 협력해서 거버넌스를 이루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어린이 기관을 찾아가 안전한 어린이 제품 구입 방법을 홍보하는 등 지역 맞춤형 소비자 안전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경기추유TV 최창순입니다. 동네에 있는 작은 책방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대형 서점보다 규모가 작고 또 찾는 사람이 적다 보니 운영이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경기도가 지역 내 소규모 서점을 살리기 위해 직접 책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동두천과 연천 등 북부 지역에 위치한 지역 서점을 담당 공무원이 연중 20회 직접 방문해 도서를 구입합니다. 도는 올해 지역 서점 7곳에서 도서 총 947권을 구입했고 구입한 도서는 경기 평화광장 북카페에 비치됐습니다. 가을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합니다. 일교차가 크다 보니 감기 걸릴 위험이 높은데요. 더 추워지기 전에 서둘러서 독감 예방접종을 하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12세 이하 어린이와 만 75세 이상 어르신 또 임신부를 대상으로 독감 무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보건소나 전국 지정 의료기관 총 25,535개소에서 접종이 가능합니다. 지정 의료기관은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접종 2주 후부터 예방 효과가 나타나고 약 3에서 12개월 정도 유지되는 것을 고려해 가능하면 11월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개성 인삼 많이 들어보셨죠? 경기도가 농가에서는 개성 인삼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요. 그중 포천시는 엄격한 품질 관리와 농가 계약 재배를 통해 고품질의 6년근 인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포천산 개성 인삼이 수출길에 나섰습니다. 첫 수출 국가는 베트남인데요. 가장 먼저 배를 탄 인삼의 양은 약 6톤, 금액으로 보면 2억 원가량에 이른다고 합니다. 개성 인삼 농협이 생긴 이래 인삼 수출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기대감도 큽니다. 이번을 시작으로 내년 8월까지 총 300톤의 6년근 수삼을 수출할 계획인데요. 포천산 개성 인삼의 우수성이 잘 알려질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정부지법이 쓰레기를 쌓아두고 치우지 않은 업주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은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A씨가 대표인 비환경업체에는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국가와 의정부시 소유의 종교시설 토지에 환경업체를 설립하고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지난 2016년까지 영업장 폐기물을 쌓아뒀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화요일엔 하루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좋지 않았는데요. 수요일에는 다시 보통 수준으로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이 2도로 시작해 오전에는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한 주간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맑고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 나라방송이 가을맞이 페이스북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나라방송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이벤트 게시물 아래 가을이 담긴 사진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